네, 월간 IPO 탐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니까 공모주들 몇 가지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또 눈여겨봤던 종목이 최근에 파두 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살짝 부진했었는데 이후에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공모주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할 것 같아요. 일단 IPO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파두 말씀을 주셨는데 그 파두라는 기업이 이제 대여급 중에서 시작을 끊는 그런 기업으로서 시장에 등장을 하면 수익률도 좋고 많은 네. 이제 관심이 처음부터 이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IPO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계속 좋다, 많이 완연하게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초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IPO를 하면서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 증시가 일단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에 발맞춰서 상장을 했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수익률을 좀 견고하게 지키거나 또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여급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대여급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IPO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붐업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대여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네. 대한 논란들은 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라지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미드스몰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가리지 않고 네.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더 좀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IPO 시장이 아무래도 좀 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제 중소형주 시장이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냈냐에 대한 의문을 네.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IPO 배경들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분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PO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IPO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모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그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 이게 가장 그렇죠. 크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들을 이제 좀 역사적으로 한 4, 5년 정도를 뒤를 돌이켜 보면 2018년도에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게 처음 출시가 됐었고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메자니 채권으로 대표되는 이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직접 발행하는 그런 사모 시장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네. 거는 아마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달 금리라는 것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요구 수익률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투자자와 기업들이 서로 이제 직접 자금 조달을 하고 뭔가 이 메자니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네. 많이 하고 있을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IPO를 선택하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무래도 상장하는 기업들의 그 미리 이전에 좀 투자를 했던 그런 기존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도 해야 되다 보니까 IPO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중소형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시장을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지막 요인으로 좀 꼽아보자면 아마도 지금 중소형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100%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고급 인력을 이제 좀 조달하는 데 있어서 네. 그다음에 또 해외의 어떤 그런 새로운 거래처나 수요처를 이제 개척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신뢰도를 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IPO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이 IPO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3가지로 저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또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인력 수급과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서두에 좀 말씀을 주셨던 게 라지캡, 미드, 스몰캡 했는데 네. 이 종목 사이즈가 다른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구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네. 뭐 조단위 이상과 이하 부분을 나누어서 뭐 라지캡이다, 미드 스몰캡이다 이렇게 구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명확하게 그거를 구분하는 정의가 딱 있는 것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마다 시가총액도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거래소에서 구분하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구분도 일단 기준은 시가총액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요즘 이렇게 IPO에 대한 환경 자체가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 그러면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은 상장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관망세를 짙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지금 뭐 간밤에 미국에서도 뭐 FOMC 회의록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더해지면서 또 한 번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적정한 기업 가치를 받아서 시장에 대비를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시기를 원할 텐데 지금 네.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서 조금 관망세가 짙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데 그럼 반대로 대기업들은 그럼 비슷하게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기업들은 중소형 기업들이랑 가장 다른 점을 꼽자면 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죠.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또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은 그 기업들 본인들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뭐 주관사도 하고 여러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합니다만 네. 그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앞으로 수익을 잘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미래 가치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네. 지금 같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이 할인율이라는 것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마 그 기업들이 만족할 만큼 본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들을 조금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하나둘씩 계속 시장에 등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바뀌어야지 좀 더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벌써 상반기도 지나갔고 거의 8월인데요. 네. 8월에 이제 종목들이 상장한 종목들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빅텐츠였나요? 네, 네, 이 종목이 빅텐츠. 또 상장을 했던 것 같은데 좀 8월의 IPO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8월 달에 오늘 상장한 빅텐츠까지 포함해서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은 5개의 기업이 상장을 5개요?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6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따상이 아니라 이제 따따상이 가능한 그쵸, 그런 네. 그 제도가 개선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공모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네. 지금 오늘 상장한 빅텐츠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꽤 좀 높은 수익률을 한 7, 기록하고 있는 80% 그런 것으로 오르더라고요. 보고 네.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이제 지켜보게 될 텐데 지금 8월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수혜측이나 공모 청약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개수가 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뭐 지금 좀 대여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뭐 넥스틸이라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뭐 시큐레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8월 달에는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적 이슈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렌드를 측정해 보셨을 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었을까요? IPO에 통해서. 굉장히 올해 IPO 시장도 그렇고 이제 8월 달에 IPO 시장도 그렇고 좀 시사하는 바들이 분명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작년하고 이제 올해 IPO 시장 흐름을 보면 2021년도에 굉장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실 겁니다.
겁니다. 최근에는. 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미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기업 가치 책정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모주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경기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감안을 해서 공모가라는 걸 정하기 때문에 네. 올해 초에 상장했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PO 할 때 그 이전 미리 프리 IPO 그 단계에서 투자를 받았던 그런 본인들이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보다도 오히려 조금 할인해서 IPO를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이제 뭐 거품이다 이런 논란들은 생각보다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더욱이나 수급적 요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IPO 하는 기업들을 보면 예년과는 달리 그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얼마만큼의 유통 물량 주식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보면 예전보다는 상장 이후 유통 주식 물량이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 물량 비중이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나 다를까 상장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 물량이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투자자분들도 다 그 전자공시 시스템 우리가 보통 다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유통 물량이 정말 많아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나 앞으로 그 회사가 실적을 얼마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IPO에 대한 투자 전략들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번에 거래소가 6월 달에 이 상장 당일에 주가 가격 변동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두 달이 채 안 됐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라는 것이 이 개장 이전에 호가를 받아서 이제 기존 공모가 대비 100%까지, 그러니까 그쵸. 2배 증가한 금액까지 이제 시초가를 먼저 형성을 한 이후에 상장 그 거래가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불렀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초반에는 너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그 네. 따상이라는 열풍이 불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치 밈 주식처럼 이제 상장한 기업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시초가를 공모가로 일단 통일을 시켰고 네. 상장 당일날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회사가 이 정도의 공모가를 평가를 받았는데 이 회사의 적정한 가격은 요만큼입니다라는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가격을 빠르게 확정 지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IPO 일정들이 있을까요? 8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뭐 개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청약을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세 개 정도 기업 외에 그 신규 상장하는 두세 개 정도 기업 외에는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기업 하나가 지금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어서 네. 8월 IPO 시장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범위가 좁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 안에 남은 2023년 네네. 안에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는 기업 중에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에코아이라는 회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컨택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에코아이라는 회사랑 컨택이라는 회사는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뭐 누구나 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네. 우리나라에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고 최근에는 또 기후 변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세도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걸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이제 컨택이라는 컨택이요? 기업인데요. 네. 컨택도 좀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의 12개 나라에 걸쳐서 지상국, 그러니까 위성 지상국을 구축해 놓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그 협업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주 발사체 발사뿐만 아니라 이미 쏘아져 올려져 있는 그 위성체의 관제, 뭐 관리 이런 것들부터 위성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위성 같은 걸 쏘았을 때 보험 처리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글로벌 인프라 선점한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좀 네.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아이와 컨택을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들인가 봐요. 네, 시가총액이 대역급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뭐 조단위의 기업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게 얼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네.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실적 성장세가 분명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좀 큰 종목들도 좀 몇 가지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뭐 밀리의 서재라는 기업도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다시 네.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뭐 SK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투자자분들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증권 신고서 같은 것들은 꼭 직접 한번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 신고서나 뭐 투자 설명서까지 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 남은 IPO 종목들 가운데 토픽으로는 에코아이 그리고 컨택 두 종목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에코아이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택의 경우에는 이제 위성에서 지상국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도 상장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쉬운 IPO 알아보기 시간이었습니다.